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식사하셔서 졸릴 수 있으니까 하품하시고 기지개 피면서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교재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위에 보면 가로 3번의 벽돌 구조 할 차례입니다. 조금 전 시간에 나무 구조라든가 조적식 구조에서 이런 모습을 그렸어요. 벽돌을 갖다가 모르타르가 시멘트 물모래 섞은 건데, 이걸 갖다가 모르타르를 교착제 또는 접착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쌓아 올린 게 벽돌 구조다라고 했고, 그 지문에 보면요, 외벽 전체 면적의 4분의 3 이상을 벽돌로 축조한다. 4분의 3이 넘어가면 벽돌 구조라고 할 수 없는 거다는 얘기예요. 4분의 3이 벽돌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장점이 보면 내구적이다. 불에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벽돌 불에 탔다는 소리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외관이 장중미려하고, 구조 및 시공법이 간단하다. 모르타르 쌓아 올리면 되니까요. 단점의 1번 지문 보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횡력에 약하다는 거. 이 횡력이 수평하중이죠. 근데 횡력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쓴다고 했고, 지진의 힘은 가로에 보면 지진, 바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진의 힘이 10개면 9개가 좌우로 오는 힘이고 하나가 위아래로 오는 힘이다. 그래서 지진 힘, 지진 하중 그러면 수평 하중 횡력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했고, 그 뒤에 또 바람 등인데 바람이 보통 옆으로 불잖아요. 그죠? 물론 밑에서 위로 부기도 하고 위에서 아래로 부기도 합니다. 산에 가보면. 근데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바람은 수평적으로 분다는 거죠. 1번 지문을 좀 잘 받으시고, 이제 2번에 벽체에 균열이 생기기 쉽고, 3번에 벽체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실내 공간 면적이 줄어들고 벽체에 습기가 차기 쉽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벽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내부하고 외부하고 온도차가 커서 결로가 잘 발생한다. 결로가 생기면 습하니까 어떻게 곰팡이 발생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블록 구조 얘기가 나오죠. 가로 4번에 블록 구조에 보게 되면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만들어 벽돌 구조와 같은 방법으로 벽체를 구축하는 구조다. 장점이 보면 거의 똑같아요. 내구 내화적이고 단열 방음 효과가 있다. 이 지문은 우리 블록이라는 게 조금 전 타임에도 그려봤지만 이렇게 있으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고, 이 속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는 공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모든 재료의 기본이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 대신 강도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열 방음이 강하다. 끈을 딴자, 열을 차단한다. 그 다음에 방음, 소리를 방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리털 파카 예를 들었었어요. 오리털과 털 사이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좋은 거다 이런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무거우면, 비중이 크면 강도가 크다. 이 소리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단열 방음 효과가 크다는 얘기 됐고, 세 번째, 시공이 간편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이제 단점은 역시 일본의 횡력에 약하다는 거죠. 벽체에 균열이 생기기 쉽고 고층 건물에 부적합하다. 벽돌 대신 이 블록을 여기다 쌓아 올리니까요.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돌 구조 얘기가 나옵니다. 건물 뼈대가 되는 주요 벽체를 벽체에 돌을 쌓아 올려 만든 구조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를 좀 먼저 보면 볼래요? 돌 구조는 기본적으로 돌석자를 써서 석구조 이런 표현도 쓴다. 근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게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다. 돌 구조에도 습식은 아까 그려드린 것처럼 자연석이 있으면 모르타르 놓고 돌을 이렇게 쌓을 수 있는데, 모르타르가 삐져나온다. 그래서 쐐기를 넣는다. 납쐐기 또는 나무쐐기를 넣는다. 여기도 모르타르 채우고 돌을 쌓는데 여기 쐐기를 넣어야 된다. 근데 이 쌓는 높이가 1m 이하로 쌓는 거고,
단수는 3단에서 4단 정도 된다. 그러면 벽돌 구조, 블록 구조 이런 것들은 요 쌓는 높이가 요 하루에 쌓는 요 높이가 1.2에서 1.5m를 정도 쌓는다. 벽돌 구조도 있고 블록 구조도 그다음에 타일도 쌓는 게 1.2에서 1.5m. 딱 예외가 있는데 A, L, C 블록도 헷갈릴지 모르지만 이런 거 ASC가 경량 콘크리트를 얘기를 합니다. 경량 콘크리트. 그러니까 경량 콘크리트 만드는 블록 이런 거죠. 이건 하루에 쌓는 높이가 1.8에서 2.4m까지 쌓을 수 있어요. 이제 뒤에 가보면 나올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이런 거다. 그럼 습식은 모르타르를 여기 집어넣으니까 물이 들어갔으니까 습식이다 이거지. 습식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겨울철 공사가 어렵다, 공사이 길다 이렇게 떠올라야 되잖아요. 건식은 반대고. 그럼 이번에 건식은 뭐냐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하죠. 철근 콘크리트 벽체가 있고 여기에다가 돌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세부적인 연결철문은 다 있지만 간단하게만 넣으면 이렇게 돌을 갖다 붙여 콘크리트에다가. 그리고 이 사이에 빗물이 들어오면 단일 성능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실리콘 수지를 쏘죠. 돌 사이에다 실리콘 수지를 쏴가지고 틈새를 메꿔줍니다. 물론 연결해주는 연결 철문도 있지만 이게 건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건식. 그럼 돌을 왜 붙이냐?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중함. 그래서 법원 같은 데 보면 돌 계단이 많잖아요.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그죠? 이런 거다. 이제 지문에 가서 장점이 보면 내구 내화적이고 외관이 장중하고 아름답고 방한 방서적이다.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방서라는 게 더위를 피한다는 거야. 방지한다는 거죠. 우리 여름철에 피서 간다는 얘기는 더위를 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서 그러면 추위를 방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얘기하면 요 사이에 콘크리트하고 여기 돌 사이에 여기다가 단열재를 집어넣어요. 단열재를, 반짝반짝 단열재를. 그 다음에 단점에 보면 가공이 어렵고 시공이 까다롭고 당연하죠. 공사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횡력에 약하고 자체 중량이 무겁다. 다 이해할 거야. 이제 옆 페이지로 가서 가로 6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철근을 배근한 후 거푸집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철근과 콘크리트를 결합시켜 일체화시킨 구조로서 라멘 구조 또는 RC조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이 구조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 계수가 거의 같아 서로 잘 부착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결합한 구조이다. 즉 철근은 인장력에 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하고 콘크리트는 열에 약하고 녹슬기 쉬운 철근의 단점을 보완해준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요 철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장력에 강하고요. 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하다는 거예요. 압축력에.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하고 인장력에는 약해요. 근데 이 철근은 인장력에도 강하고 압축력에도 강한데 인장력 반대 쓰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플러스 시켜서 만든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거고 이걸 갖다 독일 사람 라멘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라멘 구조 이렇게 부르는 거고 철근, 리포메드하고 콘크리트, 철근과 콘크리트를 합쳤다 해서 RC 구조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그림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 건데 아까도 잠깐 소개는 했어요. 단순보라는 거. 보는 수평부재인 거고 내 팔이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볼을 얹었다는 거죠. 큰 힘으로 들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단순보라고 한다. 근데 단순보는 표현을 할 때 이런 표시가 되는 걸 단순보를 이렇게 표현의 약속인 거야. 간단하게. 그 다음에 요 정가운데를 갖다가 우리가 중립축이라고 한다. 중립축. 우리 이북하고 이남 38선을 경계로 해서 중립 지점이죠. 그죠?
중립축이다. 그러면 위에는 당연히 상부라고 할 거고 아래는 하부라고 할 겁니다. 그럼 위에서 힘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힘이 내려오면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야. 알면 재밌고 알려면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그랬죠. 술도 오래 들일수록 깊은 맛이 있고, 우리 큰딸이 그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할 때 할머니 음식은 깊은 맛이 있었어 이런 얘기해요. 우리 안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맛이라는 게 처음 먹는다고 다 알 수가 없는 거고, 한 번, 두 번 새기면서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게 사실 좋은 거야. 이렇게 되고 중립축도 이렇게 간다 이런 거죠. 위에 상부 아래 하부인데 이 길이가 원래는 똑같았는데 이렇게 연결해 보면 짧아졌으니까, 짧아졌다는 얘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미는 압축력이 작용했다는 거고, 요 길이보다 요게 약간 더 기니까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력이 작용했다는 거야. 인장력이 작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콘크리트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벌어지면 끊어질 거고,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이 죽고. 그래서 요 인장력이 강한 철근을 요 하부 지역, 요 하부에다 철근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여기 상부는 압축력 받으니까 콘크리트가 받는 거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라멘 구조, RC 구조로 부르는 거고, 요 끝에 보면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게 나중에 배울 건데, 어쨌든 갈고리 모습도 있어야 되죠.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교재로 가서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고. 그 선팽창 계수라는 게 나왔었어요. 선팽창 계수. 이 선팽창 계수를 열팽창 계수라고도 해요. 똑같은 뜻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런 거야.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을 합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건 뜨거우면 많이 나고 차가우면 많이 줄어들고, 어떤 건 뜨거워도 조금 늘어나고 추워도 조금 줄어들어요. 그걸 표현할 때 열팽창 율이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열팽창률이 크다 그러면 많이 늘어나고 많이 줄어든다는 거야. 열팽창률이 작다 그러면 조금 늘어나고 조금 줄어드는 거고. 근데 이 철근과 콘크리트는 선팽창 계수가 곧 열팽창 계수야. 똑같아. 예를 들어 내 왼손가락이 철근이고 오른손이 콘크리트입니다. 이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뜨거우면 늘어날 거 아니야. 근데 콘크리트가 늘어나는 것보다 철근이 더 많이 늘어나면 빠져버릴 거 아니야.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열팽창 계수가 곧 선팽창 계수가 거의 같아. 똑같은 거 아닙니다. 거의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잘 붙어 있겠죠. 이해하시나요? 옛날에 그 튀김에 보면 오징어 튀김 보면 그러면 튀김하고 안에 오징어상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가 돼야지. 그죠? 그럼 그 얘기로 이해하시고 이제 교재로 갈 겁니다. 다시 그 지문을 볼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금 27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철근을 배근한 후 거푸집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철근과 콘크리트를 결합시켜 일체화시킨 구조로 라멘 구조 또는 RC 구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구조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 계수가 거의 같아 서로 잘 부착된 성질을 이용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결합한 구조이다. 즉 철근은 인장력이 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하고, 콘크리트는 열에 약하고 녹슬기 쉬운 철근의 단점을 보완해준다. 여기 하나만 더 보면 이 철근이 공기 중에 있으면 산화돼요. 산화된다는 게 녹슨다는 거야. 빨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물질은 크게 산성, 중성, 알칼리성 이 세 가지로 대별돼요. 산화된다는 건 산성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철근이 공기 중에 있으면 녹쓰는 이유가 탄산가스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공기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고 자동차 배기구에서 탄산가스 나오잖아요. 세계적인 이슈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쨌든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결합해서 녹쓰는데, 녹쓰면 어떤데? 이 철근이 녹쓰면 부피가 2배에서 3배 팽창을 해요. 만약에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잘 결합돼야 되는데 철근이 녹슬었어. 2~3배 팽창하면, 철근이 팽창하면 콘크리트도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 결과적으로 약해지겠죠, 철근 구조가. 그래서
이 철근을 콘크리트가 감싸는데 이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 좀 더 정확하면 강알칼리성입니다. 그러면 이 철근을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는데 이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이니까 탄산가스가 이 콘크리트 안으로 못 들어와. 그럼 철근하고 안 만나죠. 녹이 안 쓴다는 거야. 근데 좀 더 깊게 가면, 세월이 가면, 뭔 소리인지 알죠? 세월이 가면 이 콘크리트가 약알칼리로 가다가 중성화가 돼요. 이 중성을 탄산화 이런 표현도 쓰는데, 탄산화. 이 알칼리, 강알칼리에서 약알칼리 그 다음에 중성되면, 이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되면 탄산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철근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철근이 두세 배 팽창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요만했는데 이만했다고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결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일단 철근이 녹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감싸서 콘크리트가 피복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세월이 가면 중성화가 된다는 거고 탄산화가 된다는 거고. 이제 교재로 가서 장단점을 볼 건데, 장점에 보면 내가 그 입문서 과정에서 얘기했고 시험에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중요하다, 별표 곱하기 100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이 쓰는 구조법이고 특징도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야 되지만 출제위원으로 의뢰받으면 돈도 많이 안 주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문제 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럼 특징이 많은 걸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장점엔 내구, 내화, 내진, 내풍적이다. 한마디로 좋은 건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이번에 형태가 자유롭고 유지관리가 쉽다. 형태가 자유롭다는 얘기는 예전에 내가 평촌에서 강의했을 텐데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정말 성실합니다. 지각해서 한번 한 거 못해 딱 여름철 됐는데 안 보이더라고.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다음 주에 얘기하는데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꼭 가족들하고 휴가는 같이 보냈다 그래서 가다가 콘크리트 건물이 되는데 곡선으로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랑한테 그랬다는 거야.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는데 저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야. 거푸집 짜고 철근 갖다 놓고 콘크리트 부으면 돼. 이런 얘기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그분이 기억이 나는 거야. 형태가 자유롭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거푸집 짜서 형태 만든 다음에 콘크리트 부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설계가 자유롭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에 고층 건물 지하 및 수중 구축이 가능하다. 고층 건물 지고 우리 거기 수중이라는 게 물속이잖아요. 그죠? 한강 교각 많죠. 우리나라에 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건 물속에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하도 되고, 이제 재료가 풍부하다. 이 재료가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철근 이렇게 있는데, 요 시멘트의 주 성분이 석회석, 이 돌석자니까 석회암이라고, 점토, 뭐 약간의 사나 철, 나중에 한번 뒤에가 심해가지고 하겠지만 요런 것들이 섞여서 만들 거야. 주성분이 석회석이라 이런 얘기인 거야. 우리나라에 석회암이 많이 납니다. 보통 세계적으로 보면 한 보통 수준이야. 품질이 더 좋은 데도 있어. 더 나쁜 데도 있고 한 중간 정도. 한으로 말하면 1등급 정도. 1등급이 보통이죠. 1 플러스 2 플러스 더 좋은 거고 그 아래는 더 나쁜 거고 어쨌든 그런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표현되기를 재료가 풍부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단점 1번에 습식 구조이므로 동절기 공사가 어렵고 공사기간이 길다. 2번에 자체 중량이 무겁고 이걸 자중이 크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중이 크면 어떻게 되죠? 침하될 거 아니야. 침하되면 건물 무너진다는 거잖아. 안 되려면 기초 튼튼하게 하려면 돈 들어간다는 거잖아. 뭔 소린지 알죠? 자중이 크다는 게 단점인 거야. 그 다음에 시공이 복잡하고, 당연하죠. 뭐 조족조보다는 복잡하겠지. 3번에 철거 파괴가 어렵다라고 돼 있어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옛날에 남산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폭약으로 터트려서 주저앉히는 거 뉴스에도 보고 그랬을 거야. 우리 안 사람은 늘 불안해요. 뉴스에도 보고 보면 어디 산에 올라가서 보면 정말 아파트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재개발하려고 다 하고, 그죠? 근데 언젠가는 뽀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이 파괴공학이 좀 발전됐고, 나하고 옛날에 노량진에서 건축직 공부하던 민윤기 교수라고 있어요. 같이 뭐 건축 쪽에 건축사도 강의도 했지만, 어쨌든 그분이 파괴공학이 전공의 건축주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런 얘기해요. 언젠가는 뽀게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파괴공학이 유명하다는 거야. 자녀나 손주가 건축 쪽에 한다면 파괴공학 쪽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세계적으로 물난리나, 우리나라 물 부족국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외국에선 돈 내고 사 먹잖아. 그것도 비싸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 물처럼 싼 게 없다고 하잖아. 그만큼 싼 거야. 그럼 내가 무슨 얘기 하려면, 내가 아는 교수님 또 한 분은 그래요. 같이 강의하던 토목 교수인데, 이게 토목에서 물 쪽으로 해서 수공학을 했는데, 그분은 나보다 나이도 적은데 애도 넷이나 낳았어. 난 셋밖에 없는데. 그리고 관직에 들어간 높은 관직도 갔어. 내가 이 소리 하는 이유는, 이 토목 쪽으로 하는 물, 상하수도학 쪽으로, 건축 쪽으로는 파괴공학 쪽으로 하면 유망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만큼 거기에 나온 얘기대로 파괴가 어렵다는 얘기하면서 간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거푸집 등 가설비용이 들고 재료의 재사용이 어렵다. 아까 기둥 만들 때 철근 넣고 거푸집 짜고 콩기둥 꽂잖아. 거푸집 나중에 띄어낼 거 아니야. 바나나 껍질 벗기듯이. 그 얘기 하는 거죠. 가설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고, 재사용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 밖에, 옛날에는 나무로 거푸집을 짰어요. 그러면 몇 번 쓰면 못 써. 재사용이 불가능해서. 그때 얘기야. 근데 그 책이 아직도 안 바뀌었어. 요즘은 철로 만들어요. 철. 뭔 소리인지 아시죠? 철 거푸집으로. 들어봤죠? 보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철은 반복해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받게 되는데 그대로 나온 거. 그랬더니 또 이런 논을 주장을 해요. 내가 그런 얘기 하죠. 보통 제일 썩은 게 정치, 그 다음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당. 내가 석사과정까지만 했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나보다 먼저 썼던 선생님이나 선배들이 이걸 고쳐야 되고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써. 철도 언젠가는 재사용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의미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아래 가로 7번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미 아까 그림으로 다 보여줬어요. H형광에다가 철근 넣고 하는 거. 그 지문을 볼 겁니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요. 철골 뼈대 주위에 철근을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구조로서 합성 구조라고도 한다. 왜? 철골, 철근 다 합쳐져 있잖아. 합성 구조. 그다음 두 번째 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내화성은 좋으나 자중이 무겁고 고층이 될수록 기둥이 굵어지고 유효면적이 작아지는 결점이 있다. 철근 콘크리트로 고층 이상 건물 지려면 1층엔 기둥밖에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의미가 없지. 사람이 들어가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면 철골을 넣으면 기둥의 크기도 줄일 수 있고 보의 크기도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내부 공간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유효면적이 작아지는 결점이 있다. 반대로 철골 구조는 자중은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가볍지만 내화성이 부족하므로 불에 약하다는 거지. 철골은 값비싼 내화 피복을 필요로 한다. 여기 좀 볼래요? 아까 철골은 온도가 500도에서 600도 되면 강도가 2분의 1로 떨어지고 800에서 900도 되면 거의 강도가 제로가 돼요. 화재 나면 사람이 대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은 혼자 안 써. 철골조는 불에 강한 내화 피복이라는 걸 한다는 거야. 근데 내화 피복이 콘크리트로 감쌀 수도 있고 조족조로 감쌀 수도 있고 어떻게 불에 강한 페인트를 바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화 피복이라는 걸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 값비싼 내화 피복으로 한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들의 결점을 보완하여 내화성이 좋고 자중이 가벼운 구조이다. 이해할 수 있죠. 나무보다는 무겁겠지. 상대적인 거야. 그죠? 철근 콘크리트보다 철골이 장점은 많지만 불에 약하잖아. 합쳐버렸어. 합성구조. 그러면 두 개의 중간 정도 된다, 이런 거죠. 아까 우리 공기조화 방식에서 입문서에서 공기조화 방식에서 전공기 방식이 있고 전수 방식이 특징 있잖아요. 중간 합친 게 공기수 방식이라는 거. 특징도 당연히 중간에 갈 거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장점을 보면 내구 내진 내화적이다. 부재의 힘 광성이 증가하고 철골은 이렇게 잘 휘어져요. 끊어지진 않지만. 그래서 거기에 부재의 힘 광성을 증가한다. 겉에다 콘크리트를 피복했으니까.
세 번째, 진동에 대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요 질문도. 진동에 대해서 강해. 진동은 생기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인장부재의 처짐이 감소한다. 처짐은 여기다 해볼게요. 기둥이고 이게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간사이 순수펜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세월이 가면 요 아래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 이 콘크리트가 밑으로 약간 이렇게 처져요. 이렇게 밑으로. 이걸 오랜 세월이 가면 처지기 때문에 장기 처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처지냐? 약 300분의 1에서 한 400분의 1 정도 처진다는 거야. 그러면 처지면 안 좋은 거잖아요. 거푸집 짤 때 미리 가운데를 배가 나오게 볼록하게 300분의 1이나 400분의 1, 이 전체 길이에 300분의 400 정도 올려친다는 거야. 그러면 세월이 가서 처지더라도 수평이 되겠죠.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야. 이 장기 처짐을 방지하려면 압축 철근을 증가시키면 장기 처짐을 방지할 수 있어요. 같이 설명하려고 하는데 철골만 있다 그러면 이 처짐이 심하다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잖아. 처지는 걸 콘크리트가 감싸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얘기가. 그 다음에 3번에 됐고 이제 4번 됐고 그 다음에 5번에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중성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여기 좀 볼래요? 아까 모든 물질은 산성, 중성, 알칼리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인데 세월이 가면 중성화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중성화 되면 탄산가스가 들어와서 철근이 부피가 두세 배 증가하고 콘크리트가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중성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단점에 보면 공사비가 고가고 시공이 복잡하고, 철근 콘크리트보다 철골까지 넣었으니까 더 복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철거 해체가 용이하지 않다. 곧 파괴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철골 구조에 비해서 무겁고, 철근 콘크리트보단 좀 가볍겠죠. 이해하시나요? 중간 정도니까. 이제 그 아래 03번에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가 나와 있어요. 크게 습식, 건식으로 나눠요. 이미 얘기 다 했던 건데, 아까 습식은 겨울철 공사가 어렵다. 동절기 공사가 어렵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 다음에 공기가 단축된다. 이게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기 단축이라고 해요. 공기가 단축이 어렵다. 그럼 반대로 이거는 겨울철 공사가 가능하다. 이거는 공기 단축이 쉽다.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똑같이 이렇게 씁시다. 개념이 이건데, 그러면 교재로 가서 가로 1번에 습식 구조 보자고요. 습식 구조. 1번에 건축 현장에서 물을 사용하는 공정으로 만들어진 구조로서 주적식 구조와 일체식 구조가 이에 속한다. 주적식 물 들어가잖아요. 그죠? 모르타르에. 일체식에서 철근 콘크리트, 철근도 다 물 들어가요. 그죠? 그다음에 겨울철 공사가 어렵고 공사기간이 길어진다. 이제 다음 페이지 건식 구조요. 1번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으로 만들어진 구조로서 가구식 구조가 이에 속한다. 가구식 구조 하면 떠오르는 게 나무 구조하고 철골이 떠올라야 되죠. 좀 더 거기서 아까 얘기한 거 보면 가구식 구조에서 나무 구조는 불에 약하죠. 철골도 불에 약하잖아. 내화성이 작다. 떠올라야 되죠. 또 나무도 썩고 철골도 부식되죠. 내시성이 작다. 이해되는 거.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좀 더 얘기하면 철골은
자굴에 취약하다. 가늘고 길기 때문에. 그죠? 필요 강도에 취약하다. 그죠? 이런 게 떠오르면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합격 준비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에 겨울철 공사가 가능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현장 구조. 자, 현장 구조 설명을 해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가 집안선이에요. 그러면 땅을 갖다 파요. 이 땅을 파내는 거죠. 이렇게 파내는 걸 우리가 천공한다 그래. 위장이 빵꾸 나면 위에 천공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파내는 방법 보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파내면 우리가 여기다 기둥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주근이 있고 축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주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띠철근 또는 대근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짚고 가자고요. 예전에 게시판에 질문이 와서 답변했는데 기둥은 수직부재잖아. 그쵸? 이 노란 건 뭐라고요? 주근. 요 파란 건 대근 또는 띠철근. 근데 이 기둥을 만약에 눕히면 보가 되는 거잖아. 보에서는 이 사각형으로 잡아주는 게 여기다 넣어볼게요. 보다 그러면 축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주근이죠. 맞아요? 그거에 직각으로 잡아주는 건 늑근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걸 눕히면 결과적으로 똑같지만 부를 때 기둥에서는 대근, 띠철근, 보에서는 늑근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는 스트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죠? 자, 그 생각이 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도 있으면 그러면 이걸 갖다가 타워 크레인 많이 들어봤을 거야. 뉴스에도 무너져서 뭐 다치고 죽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에 균형추가 있고 매달릴 수 있는 끈이 있죠. 이걸 들어서 여기다 끼우겠죠. 모양은 원형도 있고 다각형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채워놓고 자갈, 모래, 그 사이에 시멘트 풀. 이 콘크리트 다 보면 굳겠죠. 수화작용을 거쳐서 음결경화됩니다. 재령 20%.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게 콘크리트 말뚝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들어졌다. 현장 구조라고 한다는 거야. 어려운 것도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로 4번의 조립식 구조야.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철근 콘크리트가 중요하다. 일체식 구조가. 근데 건축에서 그거와 비슷한 쌍벽을 이루는 게 조립식 구조인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자주는 안 나왔지만 나오긴 나왔어. 내 기억엔 두세 문제가 나왔는데 여태까지 중요합니다. 사실 조립식 구조가. 먼저 이렇게 PC 구조 또는 공장 구조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름이. 일단 먼저 설명해 보면 PC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돌리면 안 돼. 이거는 프리캐스트의 약자, 프리캐스트 구조라고 하는 거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현장에 가서 조립만 하면 되는 거야. 일단 이렇게 접근하자고요.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레고라는 거 있잖아요. 레고 랜드가 있듯이, 그죠? 그럼 조그만 게 똑같잖아요. 그걸 연결해서 집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거죠. 근데 이거의 대표적인 특징이 연결해서 만들다가 형하고 동생이 갖고 놀다가 무너지면 울고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이 접합부의 강성이 취약하다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 거야. 이제 교재로 가서 지문을 볼 겁니다. 조립식 구조 지문을 보면
건축 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는 구조로서 공장 구조라고도 한다. 장점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건식이니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니까 현장 가서 조립만 하면 되잖아.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단점 1번에 보면 이게 중요해서 굵은 글씨죠. 이게 내가 칼라 파란색이라 이런 걸 하라는 건데 굵은 글씨로 바꿔놓은 거야. 그것도 이 편집팀하고 좀 이게 호흡이 안 맞는 건데 어쨌든 접합 후에 일체화가 어렵다는 거야. 일체식 구조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 이 조립식은 일체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인 거야. 접합 후에 강성이 취약하겠죠. 그러니까 횡력에 취약하고 획일적이다. 획일적이라는 거 비슷비슷하다 이 얘기죠.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좀 예를 든다면 꼭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조립식 구조는 크게 장점, 단점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다는 거야. 이해시키려고 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량 생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생산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맞아요? 그리고 설계가 편리해. 설계가 편리하다. 그냥 배수로만 찍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시공도 편해. 공사하기도 편해. 사이즈가 일정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일정하니까 운반도 용이해.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는 거야. 근데 단점은 획일적이다 라고 했는데 획일적이라는 건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우리 인간에겐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남들과 똑같아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특별해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건 레고 사이즈가 똑같은 거니까 그걸 갖다 변화시켜도 모습이 비슷비슷해. 획일적이라는 거. 그러면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획일적이라는 게 단점인데 이걸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컬러밖에 없어요. 컬러. 색상. 예를 들어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건축과 여학생이 4명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은 여학생이 1명이나 2명 있었는데 내 학번에만 4명 있었어. 그랬더니 선배들이 이러죠. 야, 니네는 좋겠다. 근데 한 여학생이 하루는 빨간색 투피스를 입고 왔는데 남자들 입에서 와 이런 소리가 나와. 이쁘다는 거야. 불행하게 한 여학생은 좀 더 늦게 왔는데 요번에 똑같은 빨간색 투피스 입고 왔는데 요번에 반응은 남학생 반응은 이렇게 나왔어요. 와 왜 이 여자 지각 같은 친구가 좀 더 키도 크고 늘씬했거든. 그 다음에 키 작은 여학생이 4년 동안 대학 4년 동안 빨간색 투피스 입고 온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열받으면 안 입는 거죠. 그럼 옷이 비쌀 거 아니야. 색상이 똑같고 그럼 나는 그 색깔을 염색지 좀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컬러. 변화 주면 노란색으로 하면 또 달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컬러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획일적인 게 단점이니까 배색에 유의해야 한다. 곧 그래야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그 아래 공사본의 특수구조 얘기가 나와요. 특수구조. 특수구조는 아까 입체식 구조 얘기를 그대로 넣은 거야. 원래 정의의 우리 시설개론의 원래 출제 기준에 보면 있어요. 나무 구조하고 특수구조는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우리 시험에 나와. 미치는 거죠. 그 원래 출제 기준이 없는데 나온다는 낼 게 없다는 거 그만큼 하도 많이 내가지고. 그럼 이제 특수구조에 거기 보게 되면 그 중에 가로 1번에 입체 트러스 구조요. 자, 먼저 여기다가 그림으로 먼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트러스라는 게 삼각형 형태를 트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건축물을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사각형이 가장 튼튼해 보이지만 이 사각형은 옆에서 힘을 이렇게 주면 이 부재가 이렇게 찌그러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있으면 대각선으로 약 45도 내외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가세라는 걸 둬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힘을 가하면 이 부재가 이렇게 맞대응해서 싸워요. 또 옆에서 힘을 밀면 이 부재가 맞대응해서 싸워요. 이런 거야.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트러스가 삼각형인 구조인데 요 삼각형 각 점의 힘 모멘트가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야. 이 부재가 있고 옆에서 힘을 가하면 당연히 힘의 감원에서 변형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밀어봐. 그럼 두 힘이 서로 상쇄가 되죠. 그래서 정지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힘을 가하고 이쪽으로도 힘을 가하면 요 점의 힘 모멘트가 제로가 되는 거야. 양쪽이 미니까.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삼각형 구조물이 제일 튼튼하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게 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초점은 이 앞에 입체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혹시라도 졸리면 하품하고 기지개 피고 해야 돼요. 졸린다고 다 자면 항상 그 자리예요. 항상 그 자리가 뭔지는 알 거고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고 자 여기다 넣어보면요. 다 삼각형 형태로만 여기 더 그려보면 요 모습은 요게 삼각형이고 요게 삼각형이고 그다음에 요게 삼각형이고 그죠? 요것도 삼각형이고 삼각형을 연속해서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그게 입체 트러스 구조야. 초점은 이런 거야. 입체 트러스 구조 그러면 답을 찾는 키워드가 축 방향력이라는 거야. 내가 답을 찾는 키워드 하는데 그게 바로 축 방향력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사실 개념은 다 잡혀 있어. 이렇게 가늘고 긴 부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방향을 우리가 무슨 방향이라고 그래요? 축 방향이라고 하잖아. 길이 방향을. 그죠? 그러면 이 축 방향으로는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인장력하고 양쪽으로 미는 압축력밖에 작용을 하지 않아. 이게 입체 트러스 구조는 인장력 아니면 압축력밖에 안 나온다는 거. 이런 힘 모멘트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입체 트러스 구조는 축방향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인장력 아니면 압축력밖에 안 받는다. 여기 있는 부재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면. 그러면 이제 교재로 가서 동그라미 1번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지문. 선재를 가늘고 긴 부재, 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가늘고 긴 부재를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만든 트러스 구조로 외력이 되어 축 방향력으로 저항한다. 축 방향으로 힘 외력이 오면 축방 인장력 아니면 압축력으로 버팅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체육관, 박물관 같은 넓은 공간을 덮는 데 많이 쓴다. 건물이 넓어지면 지붕 면적도 커지잖아요. 커지면 무거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치마되니까 치마가 안 생기게끔 튼튼하게 하려면 돈 들어간다. 방법은 뭐냐? 지붕 위를 가볍게 하면 된다. 그게 입체 트러스 구조를 얘기죠. 넓은 데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종류는 팀멜, 랜덤, 디스커버리 돔, 평면 트러스, 집합, 돔, 다이아몬드 셀 등 있는데 애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라는 정도.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면 가로 2번에 절판 구조 얘기가 나와요. 이 절판 구조까지 하고 쉬었다 다시 갈게요. 절판 구조 보면 먼저 그 책 내용 보기 전에 여기다가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콘크리트 바닥판 슬래브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누르면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예
접어 볼게요. 이렇게 접어 놓으면 위에서 눌렀을 때 잘 버팅길 수 있어요. 계란 케이스처럼. 이렇게 접어서 하는데 이게 접는데 철판을 접을 수도 있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꺾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절판 구조로 한다. 위에서 내리 눌렀을 때 잘 휘어지지 않아요. 그럼 교재로 가서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지문에 수평 형태의 슬래브와 수직 형태의 슬래브를 합친 건축 구조로 수직과 수평 하중에 저항하는 수직의 벽, 절판 지붕과 절판 벽의 결합은 지붕에 많이 사용된다. 2번 판을 주름지게, 2번 지문에 보면 판을 주름지게 하여 휨에 대한 저항 능력을 향상. 이게 키워드인가요? 휨에 대한 저항 능력을 향상시키다.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있으면 눌렀을 때 휘어질 거 아니에요. 접어버리면 잘 안 휘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뭐 입체 트러스 구조, 절판 구조 그림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아래 쉬었다 하기로 했는데 좀 쉬자고요. 어차피 좀 쉬겠습니다.